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네토크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전 모더였고요. 현재는 모더직을 그만두고 파이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코지의 글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코지는 더 파이오니어 페이지에 인사이트 있는 글을 주기적으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글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읽어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글을 보면요. 주제는 바로 G12와 파이 가치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G12는 1파이를 314,159 US달러, 미국 달러에 기준을 두고 거래를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국내에는 다행히 이런 G12 운동이 없기 때문에 국내 분들에게 이 G12에 대한 현상과 이 불가능한 논리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예상하시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해외에서는 G12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제가 있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파이 생태계를 한번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인 이 파이 스토어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G12 유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성 거래가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래 가격을 보면은 보통 0.00001파이에 이렇게 상품을 거래한다라거나 그런 문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G12 기준으로 이렇게 상품 거래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경우 현금을 일정 부분 받고 일부를 G12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파이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점은 이제 이런 생태계를 확인을 해보면요, 짧은 기간, 즉 하루나 이틀 정도 이벤트성으로 이런 거래를 오픈하는 경우는 있지만 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속성 있게 거래를 하는 상점은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미디어를 보면 또 신문에 지속적으로 파이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요. 그런데 파이가 분명히 중심 이슈가 되어야 되지만 파이 대신 G12가 거의 모든 내용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신문에 실린 인플루언서는 지금 G12를 현재 이끌고 있는 중국의 도리스라는 인플루언서인데, 이 도리스의 영향력을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왜 1파이가 314,159달러의 가치에 고정이 되어서 거래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현상과 논리들을 신문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뉴스 미디어에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파이 철학이 아닌 G12 철학이 선두에 서서 이 파이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는 그런 현상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코지의 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가장 크고 논쟁적인 신화는 이 글로벌 컨센서스 가치, 즉 G12 운동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파이 네트워크 창립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파이는 선구자들이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 비디오가 나온 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공식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선구자들이 거래할 때 파이의 가치를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가 개방형 메인넷에 도달하고 거래 가능한 통화가 되면 이 현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개의 파이코인과 수백만 명의 파이오니어, 그리고 파이오니어가 아닌 사람들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파이를 동시적으로 거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수십억 개의 파이인 상황에서 파이의 가격이 314,159달러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백서에서는 개방형 메인넷 시작 시 파이 네트워크의 유통 공급량이 100억에서 200억 파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파이가 314,159달러라면 파이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은 6천조 달러를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시 여기서 끊고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백서를 보면은 오픈 메인넷이 되었을 때 유통량이 100억에서 200억 개가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라기보다는 당시 가계정을 모두 추려내고 실제 채굴된 양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100억에서 200억 개가 나오지 않겠냐, 백서에 이렇게 추론을 한 문장이 있었는데, 코지 같은 경우는 이 양이 모두 KYC를 받고 메인넷으로 들어왔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코지글로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314,159 가격에 도달하려면 가치가 5배 증가해야 되지만 유통 중인 비트코인은 약 2천만 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유통 중인 파이가 1000배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통 중인 파이가 200억 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G12 가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1000배 더 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G12에 대한 현실성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자산을 US 달러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파이가 이 GCB로 변경을 해보면요, 과연 그 엄청난 자산을 포용할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이제 차트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체 자산 시총이 약 2조 달러이고요, 금이 12조 달러, 스탁마켓이 95조 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2 통화량이 125조 달러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281조 달러인데, 자, GCB 같은 경우는 약 6천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파이의 GCB는 이것을 간단하게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에 이 기준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이 GCB의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부분을 좀 코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CB 유저들이 외치는 주장 중 하나가 파이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수년 동안 가격을 추측하고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파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이가 100달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31.4달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이유로 특정 가격에 고정이 될 것이다,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파이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파이 백서에는 파이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파이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본 자산이나 프로토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이는 절대 그렇게 작동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고정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암호화폐입니다. 또한 각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 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는요, 규제된 감사 준비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더의 가격을 뒷받침하는 실제 달러가 수십억 개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파이는 개발 중인 암호화폐로서 완전히 출시되고 거래될 때 시장 동향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할 것입니다. 파이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 유틸리티, 시장 감정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안정적인 자산에 고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될 것이지만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클 것이고요.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며 투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변동성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지가 다 맞는 말을 했죠. 일단 파이가 스테이블 코인이 되려면요, 코지가 언급을 한 것처럼 이 강제적으로 준비금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31만 4,159달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그 가격이 아닌 1달러나 10달러를 파이에 고정을 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언제든 이 1파이를 은행에 가져가서 법정화폐로 환전하더라도 은행이 고정 가격인 10달러로 내줄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시장에서는 가치가 그렇게 안정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스테이블 코인조차 은행에 준비금이 바닥난다라든지 어떤 퍼드가 일어나면요, 사람의 심리는 흔들리게 되고 과도한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조차 강제력을 동원해서 준비금을 만들고 매번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 가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고요. 사실 1달러에 고정이 된 게 아니고 1달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파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특성을 가진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파이코 팀은 이미 서비스 약관을 통해서 파이의 가치의 이 변동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및 기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통화 또는 토큰은 채택, 투기, 기술 및 보안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매우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파이의 메인넷이 활성화되거나 파이가 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파이도 유사한 변동성을 보이며 다른 암호화폐들이 직면하는 동일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거래 비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증가하여 블록체인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고 소셜체인이 이러한 변동성이나 증가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조항이 이 약관에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파이의 가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이 얘기를 코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파이가 만약 1달러나 5달러나 10달러나 100달러 가치에 어떻게든 고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파이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올까요? 변동성이 없는 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파이를 투자를 해도 예를 들어서 10달러인데요. 1년 후에도 10달러이고 2년 후에도 10달러면 투자 자산으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USDT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용으로 매수하진 않습니다.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변동성이 큰 투자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잠시적으로 그 자금을 안전하게 준비시켜 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폐 변동성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변동이 되지 않는 파이라면요, 파이의 초기 채굴자들, 그 중에서도 아주 큰 고래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파이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코지가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법정화폐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구매력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처럼 인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하는 자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매우 큰 화폐이지만 긴 관점으로 보면요, 가치 저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법정화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적다라고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를 잃는 화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폐는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 1US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다, 즉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사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이 가치를 잃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의 교환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파이가 그런 법정화폐에 고정이 된다라는 것, 그 개념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 교환비를 잃는 것과 같다, 가치를 잃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지는 파이 네트워크는 사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전히 파이의 공식 가격은 없습니다. 99.99%의 선구자가 이 채굴 벤처로부터 의미 있는 규모의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지원한 후에는 당연히 뭔가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직접적으로 약속된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픈 메인넷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대신 가격 없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 갇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바일 채굴 잔액은 큰 숫자를 보여주지만 우리의 지갑은 모바일 채굴 잔액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보상이 아직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트워크 성장이나 보안에 얼마나 기여했던 간에 보상 분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코인이 훨씬 더 빨리 출시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거나 KYC나 이주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선구자들이 있거나 채굴을 다시 시작할 때 광고를 보게 되어 팀이 약간의 돈을 버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시간 낭비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가 그들에겐 시간 낭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습니다. 오늘 파이 채굴을 중단하고 몇 달 후에 돌아오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겁니다. 파이를 이미 포기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메인넷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계정을 통해 4개월에서 10개월 이내에 오픈 메인넷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오픈 메인넷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파이는 곧 가격을 가질 것이며 우리는 거래를 시작하고 파이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개발된 모든 아이디어, 시스템 및 기술이 곧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선구자 커뮤니티와 결합하여 파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DApp들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아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시작은 나쁘지 않았고 미래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파이의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았을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인기로 인해 많은 모방자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면 파이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습니다. 얼마나 얻을 것이 있냐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는 아마도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무료 채굴 암호화폐일 것입니다. 그 가치 제한과 생태계는 상위 100개 코인보다도 큽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전히 유망하고 강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코지의 글이고요. 세계에서 암호화폐 유튜버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비트보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미래에 성장을 하게 되면 전체 탑 50개 코인 안에는 쉽게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 코지도 이 글에서 메이저 코인 시총 100위의 이 생태계랑 비교를 해도 파이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모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가 스캠인가? 파이가 가치가 앞으로도 없을 것인가? 확률을 보시면 됩니다. 파이가 결국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게임 이론에 입각해서 이 확률을 좀 냉정하게 보자면요. 파이는 현재까지는
오픈메인넷 이후 공식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시점에 도달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이 확률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진득하게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